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실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약 19만 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과의 비교해 볼까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는 주급 40만 파운드 이상, 리버풀의 살라는 약 3,540만 파운드, 맨유의 래시포드, 첼시의 스털링도 모두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절반에 가까운 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은 주급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계약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고 몸값도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손흥민은 꾸준히 토트넘에 헌신하며 팀 우선 태도를 보여왔고 이적설 대신 잔류를 선택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구단 자체의 주급 정책도 있습니다. 당시 해리 케인조차 20만 파운드 초반대였을 정도니까요.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언더페이드된 월드클래스, 즉 저평가된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최소 30만은 받아야 한다. 가성비 끝판왕. 이런 선수가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존재하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주장이자 가장 저평가된 월드클래스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높은 몸값만이 선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이러면 손흥민한테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계획이 붕괴될 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쇠와 기미를 보이는 손흥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적료 수익으로 젊고 재능 있는 윙어를 영입해 스쿼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경쟁팀보다 더 큰 이적료를 제시했는데 정작 선수가 오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영입할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는 돌연 소속팀과 장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로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영입 1순위와 2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와 앙투안 세메뇨가 모두 토트넘에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음베모는 아직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메뇨는 결판이 났습니다. 현재 소속팀 본머스에 남습니다. 본머스 구단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메뇨와 2030년 여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닥쳤던 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 축구대표팀 윙어 출신인 세메뇨는 2022년도 시즌 본머스에 합류해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으나 본격적인 풀타임 시즌인 2023년도 시즌에 36경기에 나와 8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2경기에 나와 13골, 7도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메뇨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최전성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더욱 탐을 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며 젊은 대체 윙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메뇨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메뇨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 축구 매체 DR 스포츠가 지난 1일 발표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도 세메뇨가 손흥민 자리인 왼쪽 윙 포워드로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 팀토크 등 영국 매체도 꾸준히 세메뇨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세메뇨는 본머스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은 세메뇨의 충성심을 간과했습니다. 세메뇨는 재계약 소감으로 난 본머스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토트넘이 영입 1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도 사실상 실패인데요. 음베모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발탁해 EPL 정상급 윙어로 키워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요청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은 음베모는 시종일관 토트넘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음베모의 마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맨유의 이적료 제안을 브렌트포드가 2번이나 거절했지만 맨유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베모는 이변이 없는 한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후계자 영입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의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모두 팀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전력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영입 성과가 워낙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망주에 불과한 마티스 텔을 영입한 게 현재의 성과입니다. 레비 회장의 욕심이 부른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과연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논리적인 기반 위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의 흐름과 손흥민의 커리어 상황, 그리고 맨시티의 전력 구성과 필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지능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춘 선수를 선호해왔고 손흥민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왼쪽 윙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까지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도쿠, 포든 등 기존 선수들과 조합을 달리하며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서 보여주었던 연계 플레이 능력은 홀란드와의 조합에서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손흥민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면 구단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이적료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대 초반의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붙기 어려운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입지 등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는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맨시티는 EPL,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다수의 트로피를 매 시즌 경쟁하는 팀이며 그 안에서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구단 간 관계 역시 유연하게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리 케인의 이적 불발로 인해 맨시티와 토트넘 간의 거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당시 케인의 계약 상황과 시장 가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적료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 역시 재정적 이익과 전력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축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적이 자주 발생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적, 호날두의 복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행 등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또한 그런 빅딜 중 하나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단순히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의지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실현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불붙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 푸실은 손흥민은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PSG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손흥민의 PSG 이적설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적합한 링크일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흥민과 거의 4년 동안 협상한 PSG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PSG는 그의 능력은 물론이고 라커룸에서의 프로다움을 좋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실은 토트넘은 지금까지 PSG의 구애를 거부했다. EPL 무대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영국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PSG와 손흥민의 논의는 긍정적이다. 구단은 몇 달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 경우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합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함께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다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까다로운 심경을 사로잡을 만한 재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한 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1 스포츠 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